회의에 앞서 의원님들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명현강 군수님께서 민원인과 면담 일정 관계로 회의에 불참하게 되어 죄송하다는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의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약속된 시간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송장근 총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송장근입니다. 총무과 업무 발전을 위해 항상 좋은 지혜를 주신 김병덕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총무과 소관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67페이지 공정한 인사 운영 및 효율적인 조직 관리입니다. 금년도 인사가 기본이 되는 인사 운영 기본 계획을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합리적으로 수립하여 인사의 지침서로 활용하고 있으며 능력과 성과 중심의 실적 평가를 통해 성과 상여금 25억 2,1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또한 상반기 정기 인사도 잘 마무리하였습니다. 조직 개편을 통해 혁신 공동직화를 신설하였으며 관광부서도 팀을 통합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였습니다. 공룡화석지는 단일 부서로서 특성화를 시켰습니다. 하반기에는 신규 채용자 80여 명에 대하여 수습 등의 절차를 거쳐서 각 부서에 적정하게 균형 배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각 부서의 정원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직류 또는 인원을 증감 또는 조정을 해서 일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2021년도 일정 충원계획도 필요 직류를 면밀하게 연구해서 정부 누리들 정책 등 새로운 행정 환경에 적정한 인력이 채용되도록 계획을 잘 수립하겠습니다. 다음은 165페이지 해남 인적자원 전산 시스템 구축입니다. 중앙부처 공무원, 언론인, 경제인 등 우리 군 인적자원을 DB화하여 군정에 활용하고자 합니다. 현재까지 712명을 파악하여 시스템을 구축 중에 있으며 하반기에도 많은 인적자원을 발굴하여 우리 군과 소통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6페이지 신규 직원 조기 적응 및 소통 지원입니다. 우리 군의 가장 중요한 인적 자원인 신규 공무원에 대하여 소속감 및 자긍심을 갖고 근무할 수 있도록 멘토링을 정해 도와줌으로써 직장 내 적응을 빨리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시책입니다. 전반기에 채용된 시설직 등 16명에 대하여 실무 수습을 완료하였으며 필요 부서에 적정하게 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 채용자에 대해서는 가족과 함께하는 임용식과 멘토와 함께 워크숍을 개최하여 조기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고 실무 수습도 프로그램을 밀도 있게 설계하여 운영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67페이지 온라인 군민청원 운영입니다. 당초 군정혁신단에 있던 업무였습니다만 7월 1일자 조직 개편에 의해서 총무과로 이관된 업무입니다. 군민청원은 30일간 300인 이상 청원을 하면 청원이 성립되며 성립 후 20일 이내에 공개 답변을 해야 하는 시책입니다. 군 홈페이지에 온라인 군민청원 시스템 구축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7월 중에 군민 집중 홍보를 통해 8월부터 본격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시행하는 시책인 만큼 준비도 철저히 하겠습니다만 추진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있음을 개선해 나가면서 착실하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68페이지 2일 가정 양립을 위한 근무 환경 개선입니다. 2일 가정 양립을 통해 안심하고 출산,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문화 확산과 공직의 생산성 제고를 위한 근무 환경 개선 시책으로서 연가 사용 활성화를 위한
연가 사용 권장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가족사랑의 날을 매주 수요일인 시행하는 주일회에서 금요일에도 시행하는 주일회로 확대를 하였습니다. 또한 가정친화적 제도도 적극 활용하도록 장려하였습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사용률이 전년 대비 45%가 증가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코로나로 인하여 활성화 잘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가정친화적 복무 제도를 최대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9페이지 활력 있는 직장 분위기 조성입니다. 전반기에는 금년도 군수보상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총 822명 중 외부 민간인이 639명, 내부 공직자가 183명에게 수여할 계획입니다. 열심히 일하여 군수표창을 받는 공무원에게는 금평에서 0.1점의 가점을 주는 제도도 도입하였습니다. 인원은 전년도까지는 14명에서 올해 28명을 확대하여 총 42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코로나로 인하여 군수보상 수여 기회가 적어 50여 명의 수요자 중 공직자는 13명에게만 수여를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코로나의 영향을 감안해야 되겠습니다만 공로자를 최대한 발굴, 군수표창을 수여하여 활력 있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170페이지 정확한 통계 정보 생산 제공입니다. 전반기에는 제59회 해남군 통계연보 300부를 제작하였으며 2019년 기준사업체 6,333개소에 대하여 조사를 마쳤습니다. 하반기에는 5년마다 실시하는 인구주택 총조사와 농림업 총조사가 11월과 12월 중에 실시가 되겠습니다.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171페이지 감동을 주는 맞춤형 후생복지 추진입니다. 총 사업비 24억 5,100만 원입니다. 상반기에는 공직자 단체보험계약, 복지포인트 지급, 등산 화합행사, 동호인 지원, 생일축하, 해남사랑투어, 현장활동 단체복 제작 등의 후생복지사업을 펼쳤으며 하반기에도 가족사랑 여행 추진 등 각종 후생복지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직원 모두에게 일과 삶의 균형을 이루는 직장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2페이지 군민통화 연결음 컬러링 홍보 지원입니다. 금년도 신규 사업으로서 전반기에는 해남군 휴대전화 통화 연결음 지원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통신사와 연결음 송출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군민 홍보를 통해 300여 명의 대상자에게 가입 신청을 받아 연결음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인 8월까지 해서 대군민 홍보를 통해 금년 가입 목표를 완료하고 군정 홍보안을 송출하겠습니다. 금년에는 1,000여 명을 대상으로 가입 신청을 받아 지원하고 이후 성과 분석에 따라 가입 인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3페이지 안정적인 행정정보 시스템 운영입니다. 온나라 등 행정정보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정보 보안 시스템을 강화하여 사무 능률이 향상되도록 지원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74페이지 지역 주민을 위한 정보화 서비스 제공입니다. 상반기에 맞춤형 주민 정보화 교육을 위해 어르신을 위한 찾아가는 스마트폰 활용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코로나19 대응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국민에게 코로나19 일일 현황과 정부 및 전남형 재난지원금 신청을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사랑의 PC 보급 사업도 완료를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정보화 마을 지원 등 지역 주민을 위한 정보화 서비스 사업을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5페이지 해남 소통넷 멀티미디어 서비스 구축입니다. 소통넷을 통하여 모바일 사용자가 스마트폰 동영상 등을 업로드 가능하도록 서비스 체계를 다양화하는 업무로서 상반기에는 멀티미디어 운영 서버와 소프트웨어 및 통합 스토리지를 구축하여 소통넷에서도 동영상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소통넷 군민 가입도 1,690명을 확보하였으며 하반기에도 본 시스템을 국민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가입자 수를 획기적으로 늘리고 활용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기상청 지진정보 연계 알림 서비스도 11월까지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176페이지 효율적인 정보통신망 운영입니다. 일상적인 업무 외에 주민 편의 시설 15개소에 공공 와이파이를 구축하는 등
정보통신망 운영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77페이지 머물고 싶은 교육 환경 조성 및 미래 인재 육성입니다. 관내 초중고교 35개 학교의 4개 분야 86개 사업에 대해 장학사업기금 31억 2,200만 원을 지급하는 업무입니다. 상반기에는 성적 우수자 장학금 등 4개 분야 58명에 8,100만 원을 지급하였고 교육지원청에 인재육성 사업을 위해 19억 80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명문학교 육성 지원 사업을 위해 이계교에 5억 9,300만 원과 송지고 하원고 학력 향상 지원 사업에 3억 700만 원을 교부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예체능 특기자 등 7개 분야 217명에게 1억 8,400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하겠습니다. 보조금이 잘 집행되어서 소기의 성과를 내고 있는지 수시 점검을 통해서 성과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내년도 지원에 참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을 교육 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도 제정을 하겠습니다. 각종 인재 육성 사업 등이 코로나19로 인하여 학습에 일부 차질이 있어 안타깝게 생각하며 교육지원청과 소시 소통을 해서 어려운 여건을 극복을 해가면서 차질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78페이지 배움이 삶이 되는 평생학습도시 운영과 다음 페이지 학습으로 만나는 새로운 삶 평생학습도시 해남은 코로나19로 인하여 운영과 중단을 반복하는 등 상반기에는 운영이 원활치 못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코로나로 인하여 운영이 어떻게 원활하게 될지 걱정이 많이 되고 많이 안타깝습니다. 비대면 교육이 가능한지 등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여 고민의 배움에 부응하기 위해 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민경명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미 의원입니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평생학습관 교육 강좌가 많이 지금 안 했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거기에 따르는 그 교관들 있죠. 네, 그분들은 어떻게 지금 관리하고 계십니까? 그분들 굉장히 생계에 지장이 있을 건데요. 생계형들이 많이 계실 건데 지금 그 강사분들이 늘참배다 강사분들이 한 70여 분 계시는데요. 예. 지금 그 개학만 했고 발대식은 했었는데 그 뒤로 바로 코로나 와가지고 그 마을 회관이라든가 공공시설이 이제 폐쇄돼서 지금까지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저희들이 도움을 드릴까 그런 걱정들을 많이 하고 또 여러 사람도 해가지고 그 한 두 가지 시책을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 남한의 교재 만들기 사업을 해가지고 또 이렇게 지원을 했고요. 또 그 고용노동부에서 또 이렇게 지원하는 사업도 안내했고 뭐 이런 사업들 정도로 했습니다. 그러나 뭐 그분들 입장으로 보면은 뭐 계속 일을 해야 되는데 일이 중단돼 가지고 그분들이 참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상반기는 그렇게 뭐 될 듯 하면서도 계속 그 이렇게 중단이 되고 그래가지고 교육이 중단돼 가지고 못했습니다만은 이것은 뭐 한없이 기다릴 수가 없기 때문에 예. 하반기에는 비대면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들이 지금 연구를 하고 있고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통해 가지고 이분들이 하반기 때는 어떻게 하든가 인건비가 좀 지급될 수 있도록 연구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뭐 또 많은 분들께서 지혜를 주시면 그런 것들 참고해 가지고 또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뭐 그런 분들이 오늘도 저희들한테 오셔서 뭐 여러 가지 말씀들 하셨는데 하여튼 어려움이 없도록 조금이라도 해소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시네요. 네. 지금 명문학교 지원을 육성 지원을 지금 해남과 해남 공고에 지금 하고 있거든요. 예. 과거에는 해남 공고하면 명문학교 육성 사업이 아주 활기가 차서 예. 입학하기가 어려웠죠. 과거에요? 예, 한 몇 년 전에만 해도 실력이 좀 떨어진 사람들은 학생이 학교를 그리 진학을 못했죠. 그것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잘 해남 고등학교에
해남 공고 해고에 합격하기 어려웠어요 한동안. 해남 고등학교 말씀하신 거예요? 예예. 아, 예, 예. 명문학교로 예. 굉장히 육성이 되고 그래서 전체 다른 막 시군에서도 해남으로 왔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도 뭐 해남 고등학교는 인력이 계속 뭐 결혼이 되거나 그러진 않고 그대로 다 학생들이 다 다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계속 지원 사업들이 많고 그래서 명문학교 육성 사업이 지금 뭐 다른 데로 잘 되고 있고 물론 학교- 교육지원청에서 더 획기적으로 잘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기왕에 우리 군에서 육성 지원을 하고 있는데 많은 예지에 있는 학생들 또 우리 해남에 있는 학생들이 다른 학교 명문학교를 가기 위해서 타 시군으로 또 도시로 전학을 가버려요. 앞전 때 인구 정책과 보고 때도 감소 요인가 학교 때문에 감소 요인도 컸어요. 예. 그러죠. 예, 예. 명문학교 육성에 다시 한번 깊은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코로나19 대응 관련해 가지고요. 네.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랄지 해서 지금 2단계를 지금 추진하고 있죠. 예, 예. 그 대응 전략이 어떻습니까? 이제 종합적인 사항은 이제 우리 방제 본부에서 하고요. 저희들이 총무까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내부 직원 감염 예방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선 지금 우리 직원들이 하지 않도록 위험 지역이라든가 이런 데 방문하지 않도록 복무 지침을 저희들이 마련해 가지고 직원들에게 수차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고 또 현관에서 이렇게 또 코로나19 검사를 또 하고 있고 하여튼 뭐 여러 가지로 저희들이 직원들 내부 감염 예방을 위해서 좀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부터 조심해야 되겠죠. 아, 당연합니다. 잘 규칙을 잘 예. 지켜야 되겠고 특히 이제 계속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이 감염 대책반으로 많은 직원들이 지금 고생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보면은 그분들이 언제까지 그렇게 다른 업무도 많은데 거기에 시달려야 되는지를 모르겠는데 혹시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을 영역하실 생각은 없으세요? 외부에? 저희들이 판단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예. 안전도시과라든가 보건소 등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같이 협의를 해서 부군수님이 만약에 뭐 계시니까 협의가 온다면 신중하게 예, 판단하고 협의를 해서 협의하겠습니다. 예, 영역을 주더라도 해서 사회단체랄지 그런 데 줘서 그분들에 좀 맡기고 공직자는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본연의 업무예요. 그다음에 포상 계획에 군수 포상을 받으면은 표창을 받으면은 0.1점이 가산점이 있어요. 예, 그래서 아주 열심히 일을 하고 그 상을 받고자 할 거예요. 예, 그런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군청 우리 공무원에게 13명밖에 상반기 안 줬다고 그러는데 예. 계획이 42명이라 하면 예? 반드시 42명을 다 채워서 보상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반기 때 다 발굴해서요 인원대로 다 이렇게 수여할 수 있도록 공로자를 찾겠습니다. 신규 직원들에 대해서 지금 멘토링제를 지금 추진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예, 예, 지금 교육을 워크숍을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지금 못 하고 있었죠.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이라도 멘토링이 전부 체결이 돼 있어요? 다 돼 있습니다. 다 돼 있어요? 네. 그럼 그분들하고는 지금도 소그룹으로 모이고 있고 멘토링을 해주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불만이 없어요? 신규 직원들? 불만 없습니다. 없어요? 네. 아주 만족하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지금 우리 공무직이 390জন, 정원이 몇 명입니까, 우리? 392명이고요. 390 지금 7명이 있는 걸로 돼 있거든요. 예, 예, 그렇습니다. 공무직에 정원 규정이 있어요? 예, 있습니다. 규정으로 돼 있고요. 예. 424명인데 현재 우리가 323명이죠, 우리 정원입니다. 정원입니까? 예, 예. 콤비 정원입니다. 323명. 예. 그럼 앞으로도 74명이 지금 오버돼 있네요. 그럽니까? 아닙니다. 지금 현원은 391명입니다. 이게 현원이 397명이잖아요, 지금. 예, 예.
이분들에게도 업무 분장하고 있습니까? 지금 시과에서 우리 규정으로 우리 그 공무직분들이 다 이렇게 업무 분장을 받을 수 있도록 해드렸고 또 부서에서는 일부 뭐 또 그렇게 않는 부서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대부분 다 업무 분장을 해가지고 공무직분들이 우리 뭐 일반직하고 거의 동일하게끔 또 같이 상생해 가면서 정말 열심히 일 잘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계시죠. 예, 예. 정말 열심히 하신 분들이 예, 있거든요. 반드시 뭐 이 일에 뭐 앞뒤를 아니 무엇을 공가를 가리지 마시고 업무 분장을 하셔야 됩니다. 그분들에게도. 네, 다 그래야만 분장돼 있습니다. 예, 업무 분장을 하시고 또 잘못된 것은 지적해주고 네, 그렇습니다. 잘한 것은 칭찬을 해서 더 좋은 자리로 더 뭐 특채 같은 건 없습니까? 지금 규정으로는 없습니다. 없어요. 네. 공무직 중에서 휴직하신 분들도 많이 나오죠. 지금 있죠. 네, 몇 분 계십니다. 아무튼 그분들도 소홀하지 않도록 같은 우리 직원으로서 같이 좀 공생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모든 면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고요. 예. 네, 민경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네, 이성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간단히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코로나 전국 속에서 지금 우리 해남 군도 지금 현재 다른데 보면은 기업체나 이렇게 보면 원격 근무를 시작을 했지 않습니까? 네, 우리 군도 지금 그 대비하고 계시죠? 네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현재 뭐 그런 시스템이랄지 이런 부분들은 뭐 적용을 그냥 컴퓨터 연결해서 이렇게 그냥 하는 겁니까? 뭐 아 재택근무 GVPN이라고요. 예. 그걸 저 개인별로 다 이렇게 그 등록을 받아가지고 다 자기 집에 있는 컴퓨터와 연결을 해가지고 이 세월 시스템 자체가 그 GVPN으로 다 갑니다. 그래서 예. 그것을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다 해봐 2번이나 했고 또 이번에 저희들이 이제 또 그 문화예술회관 그 저 컴퓨터실에서 일제히 또 한 번 더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이번에 군수 결정을 맡았습니다. 예. 뭐 지금은 그 재택근무를 이렇게 해도 이제 회사라든가 이제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행정에서는 지역 주민의 어떤 이렇게 종합적으로 살펴야 되는 우리 지방 행정에서는 그게 일만 단순하게 하고 되는 것인지 물론 이제 뭐 재택근무를 급박할 수 없으니까요. 많이 되면 상황이 벌어졌을 때 그렇지만은 뭐 행정을 하고 그런 데는 좀 뭐 별 어려움이 없이 그렇게 그저 그 프로그램을 가능합니다. 예. 아무튼 준비 그 부분이 좀 궁금해서 예, 여쭤보려고 단단하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이성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네, 박상경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박상정 의원입니다. 그 업무 분장은 총무과에서 담당하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럼 혹시 그 기후 변화 대응 관련 업무를 네. 그 환경교통과에서 담당하고 있죠. 지금 이번에 농정과 말고 일반적인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업무.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런데 그 업무에 가로치고 예, 예. 환경부라고 적혀 있어요. 환경부요? 예. 예. 그 어떤 뭘 의미합니까 그게? 제가 안 봐가지고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한번 보고 아마 내가 그 찾아뵙겠습니다. 환경부에서 예. 어떤 업무로 이렇게 과제 수행 내지는 업무로 이렇게 내려온 사항만 하라는 그런 의미 아닌가요? 그렇지는 않을 것 같은데 우리 해남군 환경에 대한 제반적인 사항의 업무가 분장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기후 변화에 대한 대응은 네.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우리 일상 생활이라든가 문화 또는 건축 또는 생산 또는 뭐 환경, 뭐 생태계 등등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 거의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관련 업무를 좀 중요하게 인식을 하고 업무를 명확히 좀 부여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예, 한번 제가 사무본장 그걸 한번 챙겨보고요. 명확하게 안 돼 있다면 명확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박상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네, 김종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김종수 의원입니다.
165페이지에 저희 출양 인사 그 데이터베이스 구축하셨다고 하셨는데 네, 그렇습니다. 누구나 볼 수 있는 자료인가요? 우리가 이제 그 해남 소통넷에다가 다 올릴 겁니다. 앞으로 올릴 계획이시라는 예, 거죠? 예. 그러면 누구나 다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직원들이 사용하고 있는 직원 수첩 예. 그 불편사항 접수된 거 없습니까? 지금까지 저희들한테는 뭐 불편사항은 없는데요. 그래요. 예. 매번 이제 제가 사용할 때 저희 의원님들한테도 여쭤봤더니 예. 그 아이디 비번 이런 부분은 매번 잘 다운이 되고요. 예. 예, 그리고 화면 뭐 꺼진다든지 기기의 문제가 아니라 프로그램상의 문제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조금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부분에서 보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강사분들 관련해서 되게 고민을 많이 하셔서 교육 교재 만들기라든지 대안을 갖고 움직이고 계시는 것 같은데 아까 75명이라고 하셨나요? 네, 75명 정도 되십니다. 실제로 이분들이 저희 해남군하고 계약한 그 부분 때문에 다른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고용노동부에서 주는 그 50만 원 지원금 이런 부분도 150만 원. 150만 원요? 3개월에 150만 원. 네. 근데 그 조건이 좀 또 되더라고요. 네. 예. 근데 여하튼 이분들 입장에서는 되게 지금 힘든 상황에 놓여 있는데 그냥 저희가 지원하는 부분에서는 조금 문제가 있다면 대안적으로 이분들이 이런 시기에 뭐 이렇게 팀별로 과제를 좀 공모 사업을 통해서 그 수업할 수 있는 자료들을 만들어내는 것 그런 것들을 좀 한다든지 대안을 가지고 계속 움직일 수 있게끔 그래서 코로나 시국이 끝났을 때 바로 현장에 갔을 때 그동안에 갖고 있었던 그런 자료들로 바로 수업에 진입이 될 수 있도록 좀 그런 방안을 좀 마련해 주시면 좋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매번 이제 요구했었던 사안 중에 하나가 강사 역량 강화 부분에서 이분들이 계속 배워야 되는데 배울 시간이 없었죠, 사실은. 근데 이런 시기에 요즘에는 그 화상 교육으로 해서 줌해서 막 소그룹 회의도 가능하고 다양한 기능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안에서 일테면 뭐 그 파워포인트 만들기라든지 스피치라든지 이미지 메이킹이라든지 이렇게 다양하게 이분들한테 조금 더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에서 좀 강구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들 이제 그 방금 아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사항이 아까 그런 내용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어디에요? 아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사항이 하반기 그 때 이제 예산이 다 필요한 사안인데 어디 아니 지금 강사로 지급하기 위해서 지금 강사비를 못 드리잖아요. 그래서 강사비가 이제 드려야 되니까 우리가 소그룹별로 해가지고 동영상을 제작해가지고 요즘 뭐 동영상은 큰 기기가 필요 없이 뭐 네. 핸드폰으로도 얼마든지 제작이 가능하기 때문에 네. 그런 것을 해가지고 어떻게든지 그 우리 강사분들 어려움 없도록 이렇게 지원해드리려고 지금 하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근거를 마련해서 줘야 되니 그렇습니다. 그런 다양한 공모 사업, 네. 강사들의 역량 강화를 시킬 수 있는 공모 사업을 활용해서 지급을 할 수 있는 방안들을 그러니까 과장님도 고민하고 계시다는 뜻이죠. 네, 그렇습니다. 네, 잘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김정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네, 이정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이정학 의원입니다. 166페이지요. 신규 직원 조기 적응 및 소통 지원했는데 이건 자료만 좀 요구 드릴게요. 어떤 거요? 신규 직원 조기 적응을 위한 사업을 하신다고 했으니까 이게 지금 올해 하시는 사업인가요? 조기 적응이요? 예, 예, 네, 예. 그렇습니다. 166페이지요. 예, 예. 여기 지금 이게 올해 처음 시도하는 사업이시라는 거죠? 그저 이제 신규 실무 수습은 단순하게 이렇게 하는 일들이었는데 올해는 지금 가족과 함께하는 임용식이라든지 신규 직원 워크숍 뭐 이런 것들은 금년도에 한 사업입니다. 그 자료만 좀 요청드릴게요. 최근 5년간 3년 이내 조기 퇴직자
5년간 3년 이내 조기 퇴직자. 예, 예. 신규 임용자 중 3년 이내 조기 퇴직자 명단을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68페이지 일 가정 양립을 위한 근무 환경 개선해서요. 중간쯤에 보면 가정 친화적 제도 활용 장려를 해서 전년 대비 사용률이 45% 증가했다는 것이잖아요. 네. 어디가 증가했습니까? 네? 이제 표를 봐갖고는 잘 모르겠어서요. 아, 그래요? 예. 예. 표로는 전년 대비가 안 돼 있기. 아, 이거 19년, 20년 이렇게 돼 있는데요. 그러면 지금 어디가 45% 증가했다는 것이죠? 예, 저 모성 보호 기간이 19년도는 4명에 31건, 예. 2000년도에는 3명에 49건, 예. 뭐 이렇게 쭉 그 비교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육아 시간은 16건에서 300건이 늘어서 예,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크게 증가했다 이런 얘기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자녀 돌봄 시간은 줄었어요? 이제 줄어든 것도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보면 좀 많이. 이유가 뭘까요? 네? 자녀 돌봄 시간이요? 예, 예. 19년도는 190건에 193인데요. 290에 193건이구나. 자녀 돌봄 육아가 나중에 한번 답변 한번 네, 따로 네, 해주시겠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뭐 줄어든 표가- 것에 대해서요. 제가 표가 저는 이해가 안 돼서 말씀드린 거니까요. 예, 예. 따로 답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177페이지요. 중간에 보시면 추진 실적 중에 장학생 선발 지원 성적 우수 장학금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 좀 말씀이 많으시죠? 우수 장학금요? 예, 성적 우수 장학금 저희들한테는 뭐 특별하게 뭐 문제 있다고 말씀하신 분은 없으신가요? 없습니다. 예. 혹시 뭐 인권위에서나 이런 공고를 받아보신 적은 없습니까? 인권이요? 예, 그것은 이제 인권위에서 받은 것은 이장 자녀 장학금에 대해서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저희들이 이제 성적 장학금은 해당이 안 되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 외에는 뭐 특별하게 인권이 뭐 받은 거 없습니다. 우수 대학 입학 장학금이 인권위에서도 한번 있었네요. 결국은 성적 우수 장학금이나 우수 대학 장학금도 사실 같은 맥락으로 보여져요. 네. 근데 이제 한번 제가 이제 설명을 좀 드리자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자산의 규모가 자신의 미래 신분을 결정지을 만큼 굉장히 중요한 결정적 요소가 있는 시대입니다. 네. 간단히 말해서 돈 있는 집의 자녀들이 교육의 기회를 풍부하게 소유하고 그를 바탕으로 여러 사회적 진출 기회들을 차지하는 시대라고 저는 봐집니다. 좀 더 간단히 얘기하면 좀 있는 집 자식이 공부를 잘한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만약에 그것이 인정되고 확인된다면 우리가 이 제도의 개선이 좀 필요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네, 의원님 맞습니다. 그러면 이걸 좀 적극적으로 물론 총무과에서 이 업무를 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교육위원회인가요? 그렇죠. 장학위원회에서 위원회가 거기서 하셔야 이제 되는 상정해가지고 저희들이 그 필요하다면은 이런 부분까지 정비를 한번 할 수 있도록 거잖아요. 하겠습니다. 좀 실은 명문학교 등등등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지만 다 생략하고라도 네. 뭐 시대적 상황과 요구 이런 것에 맞게 좀 개선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뭐 검토를 해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재력이 있는 분들도 할 말씀 있으시겠지만은 뭐 전반적으로 보면은 그 말씀이 뭐 굳이 뭐 틀린 말씀은 하신 것 같기 때문에 저희들이 뭐 충분하게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과장님, 최근에 이제 여러 해 동안에 해남군이 특히 인사 문제로 인해서 여러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때로는 전행, 때로는 뭐 불행한 이야기를 다 열거하긴 그렇습니다만 외부에서의 인사 개입 등으로 해서 실은 홍역을 치렀고 그것으로 인해서 군정 공백 등 우리 국민들의 어떤 자존감 상실에서부터 행복하지 못한 시간들을 지내왔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우리 과장님의 생각을 한번 먼저 말씀 한번 해주시죠. 과거 인사 문제에 대해서는 뭐 이 자리에서 특별하게 말씀드릴 사항 없고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뭐 특별히 없고
지금 민서 7기 인사 부분에 대해서 뭐 굳이 말씀을 드린다면 제가 뭐 총무과장이 이제 뭐 6개월 했기 때문에 전반적인 상황 다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민선 7기 들어와서 뭐 군수님 모토가 뭐이겠습니까? 공정, 공평, 공개 원칙하에서 하는 것이 군수님 그 인사 모토 아닙니까? 그래서 그러한데 적응을 해가면서 저희들이 그 인사부서에서 인사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군민들도 공감대를 갖고 있기 때문에 군민들께서도 뭐 이렇게 인사에 외부 개입이 특별하게 뭐 이렇게 없지 않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민서 7기 와서는 인사에 대해서 뭐 군민들이 뭐 크게 뭐 어떤 불만이 있다든지 뭐 그런 것은 없는 것 같고요. 즉 말해서 외부 개입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없지 않겠냐, 사라졌지 않겠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뭐 우리 국민들께서는 이미 민선 7기의 인사 방향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뭐 외부에서 개입을 한다든지 뭐 부당한 사항을 요구를 한다든지 뭐 그러한 것은 이미 사라졌지 않겠냐, 우리 해남에서만큼 사라졌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도 인사가 그런 방향으로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공정, 공평, 공개라고 하는 3원칙이 잘 지켜지고 있고 과장님이 지금까지 공직 생활을 통해서 청렴결벽하게 또 공평무사하게 일을 봐오셨다는 것에 대해서는 신뢰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실은 이런 불행한 일들이 자꾸 반복되다 보니까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데 방금 말씀하셨듯이 실은 이제 뇌물이나 이런 문제까지는 아니라고 봐지고요. 있어서는 안 되겠죠. 뭐 단순히 또 인사 개입, 인사 청탁 등이 있어서는 안 될 일 아닙니까? 더더군다나 우리 군에서는 그것으로 인한 고통이 어느 지역보다도 많았던 지역이니만큼 실은 굉장히 민감한 사안이죠. 예.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인사 개입이나 이런 문제가 외부로부터 인사 시스템 속에서 진행되는 것이야 자기 의견을 내놓으시는 거니까 말씀을 안 드리는데 외부에서부터 개입하거나 이런 것을 자기 어떤 이해와 요구에 맞게 개입하려고 한다 그러면 이건 좀 부당한 것이죠.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그러죠? 그렇습니다. 예. 정말 없으신 거죠 그런 일은? 그 의원님께서 뭐 걱정하신 마침 뭐 있습니다만은 우리 공직자, 우리 국민은 그 민감하게 인사에 대해서 민감하게 생각 안 하셔도 될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중에 특별히 없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특별하지 않는 건 있다는 얘기도 아니신 거죠. 원래 없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없어야 하고요. 네, 없습니다. 예, 앞으로도 없을 것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방금 하셨던 말씀을 꼭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은 이 자리에서 많은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는 방금 말씀을 원래 인사라는 것이 모든 사람이 만족할 수 있는 결과물을 도출하기 쉽지 않겠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뭔가 묘수를 찾고 지혜를 모아가고 인사가 만사라고 할 만큼 인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한 조직의 통합, 리더십이 어떻게 발휘되는가에 명운이 갈려 있다고 봐도 분명하지요. 예.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공정, 공평, 공개라고 하는 3대 원칙이 철저하게 지켜지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덧붙여 드리겠습니다.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인사를 뭐 다 국민들 또 우리 직원들 다 만족스럽게 할 수 없겠습니다만은 그 저희 인사부서에서만큼은 군수님의 인사 모토 공정, 공평, 공개 원칙 하에서 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고요. 저희 인사부서는 뭐 걱정을 안 하셔도 되겠고요. 우리 국민들께서도 앞으로 인사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을 안 하시고 또 우리 군 인사에 대한 이런 공정, 공평 원칙에 부응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지금까지 해주고 계시지만은 앞으로도 그런 걱정하지 마시고 잘 부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공정하게 열심히 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민선 7기 군수님이 그런 기반 속에서 당선이 되셨고 본인 스스로부터도 청렴하게 하겠다라고 빈손으로 들어와서 빈손으로 나가시겠다라고 했던 약속이 있었습니다.
실제 그것이 국민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당선되셨고 지금 업무를 수행하고 계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실은 실망은 신뢰의 폭만큼 갑니다. 그보다 배로 가죠. 그래서 말씀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타에 실은 개입하려고 하는 사람이 많죠. 그 이익과 직결되는 문제에서 그런 걸 잘 차단하고 말씀드렸던 이 3원칙이 특히 종목가에서는 그에 대한 책임이 얼마나 큰가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잘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님 하신 말씀 자세하게 듣고 네. 또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겠고요. 열심히 잘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정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차 본회의 사안회를 선포합니다.